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선점 투자 방식과 그리고 기술적 투자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선점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선점하는 방식, 그리고 또 기술적 투자 방식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점 투자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부동산은요,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대세 상승기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부동산에 있어서 대세 상승기처럼 사이클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또는 부동산 가격이 보합세로 유지되다가 또는 하락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 사이클을 보통 10년 주기설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10년 주기설에 대한 부분들이 맞다 틀리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과거에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기에 나타나는 그런 사이클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락기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상승하기 전에 미리 선점하는 투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하는 부분에서 누가 어떻게 빨리 알겠냐라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클에서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하는 데 있어서요,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매매를 하고, 그리고 또 하락할 때 또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버시는 분의 특징을 본다면 상승하는데 매도하시고 또 하락할 때 또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기에 대한 선점 투자를 좀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과거에 아파트 가격 상승할 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도 보신다면 재개발이 확정이 되기 전에 이런 예정지를 찾아서 투자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선점 투자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재개발이 재건축 진행되는 지역,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계형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가격이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것, 즉 리스크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가격은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되겠고요. 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완성이 돼서요, 철거가 들어갑니다. 철거가 들어간다라면 철거가 되는 그 이주자들,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살던 사람들이 주변을 이주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전월세서부터 시작해서 매매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거가 된다면 보통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주 멀리 이사 가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다시 한번 둥지를 트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주변에 철거 예정지들이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선점 투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들이 또 이렇게 지역 해제가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묶여서 건축이라든가 대수선 등이 안 되고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주택들이 많이 노후되고 정체돼 있다가 이렇게 해제가 됨으로써 주변에 또 새로운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빌라 다세대집을 새로 신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개발 호재가 되겠죠. 이런 지하철역이 개통된다거나 또는 업무시설이 새로 들어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겼을 때는 많은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점 투자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리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뭐 개발 호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철이나 여러 가지 업무시설들이 이제 생김으로써 이런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다세대 주택도 이런 개발 호재에 따라서 당연히 임대 수요가 증가되고 또는 매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다세대주택은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또는 재개발이 완성돼서 이주지, 이런 식으로도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아주 과거에는 다세대주택이 특히 빌라라는 말을 통칭을 썼었죠. 이런 것들이 삶과 동시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와 버금가게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최근 들어서 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을 또 리모델링이나 또는 신축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 투자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미리 내가 선점해서 가지고만 있다가 주변에 거래량이 늘거나 또는 시세가 높아지면서 그런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술적 투자 방식은 특별히 어떤 시세가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부동산을 개발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선점을 해서 갖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이 토지를 활용하셔서 부동산의 토지의 가치를 높이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했고요. 또 경매를 통해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놀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리모델링이나 신축, 그리고 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하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땅을 사셔서 예전에는 기획부동산이 많이 했었던 방법인데 잘게 나누는 방식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큰 것보다 작은 것은 가치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겠고요. 또 그런 땅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땅들을 매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그 땅에 대한 가치를 많이 상승시키는 토지 투자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적인 지목 변경이라든가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법원 경매인데요. 자, 경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를 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 낙찰 그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세보다도 그렇게 싸지 않게 낙찰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매에 있어서 한 발짝 앞선 투자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NPL이라는 부실채권, 경매 원인이 되는 채권을 매입하셔서 하는 투자 방식과, 그리고 또 건물의 유치권, 건물 지었을 때 건축비를 못 받아서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유치권. 그렇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으면 당연히 낙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치권을 품으로써 이런 가치를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법정 지사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명 특수 경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해서 또 이런 어떤 기술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독주택을 매입해서요, 신축으로 소형주택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시던지 또 아니면 또 이렇게 분양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남기시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를 또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어떻게 잘 사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기술적 투자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업무 시설이 가능한 지역들,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업무 시설이 가능한 지역들을 주택이 아닌 업무 시설로 신축을 통해서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수익률을 잘 맞춰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에 그 수익률에 의한 가치 상승이 또 돼 있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더불어서 1층에 이렇게 업무 시설 플러스 상가를 잘 넣었을 때는 그로 인한 복합 어떤 수익형도 같이 가능한 그런 상품으로 탈바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택이었던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 리모델링은 상권에 따라서 상가로도 바뀔 수가 있겠고, 또는 같은 주택 안에서도 또 이렇게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료가 상승되면 이제는 매매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임대료가 상승돼도 매매가가 주변의 사례들을 통해서 시세가 형성됐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 임대 수익률의 상승이 곧 매매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아파트를 매입을 통해서요, 여기에 새로운 어떤 인테리어를 들어간다는 것이죠.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내부를 좀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월세나 또는 전세가를 높여서 그로 인한 가치를 또 상승시킨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경매나 또는 저렴한 금매를 매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부를 공사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투자 방법도 많이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은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투자 방식도 있겠고요.
또 일반적인 부동산을 또 기술적 투자 방법으로서 고치거나 또는 새로 지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또 수익 가치를 또 뽑아내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같이 좀 상담을 드리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동역에서 매주 무료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부동산 투자 방법의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선점 투자 방식 그리고 기술적 투자 방식.